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10여 발이 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시험 발사 등의 명목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왔지만 이렇게 무더기로 발사한 것은 이례적인 건데요. 합참은 미국 또 일본 당국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북한이 지난 28일 밤부터 남측으로 보낸 오물풍선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유엔사는 북한의 오물풍선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오늘 새벽 6시 14분쯤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고 그 직후에 저희도 센터장님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짚어봤는데 네. 오물풍선, 오늘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계속 크고 작은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발사한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의 의도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예, 물론 모든 이 북한의 최근 일련의 도발들이 다 연결돼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답을 드리기 전에 일단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심리 상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마음속에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있거든요. 정찰위성 발사 야심차게 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우리 대북 단체들이 북측으로 전단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그 전단 내용 방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두 가지 북한이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첫째는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입니다. 김정은 가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 정권과 체제가 흔들리다고 판단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건 막고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굉장히 어떤 감정적으로 이 격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격해 있는 상황 속에서 밑에서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물풍선 기획도 그런 차원에서 기획이 됐고 이미 26일 날 예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리는 전단을 오물 쓰레기로 비유하면서 자기들도 오물 쓰레기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했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하는 그날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잖아요. 예. 그 예고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차원에서 우리 공군 F-35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북측에 대해서 경고하는 훈련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강한 반발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도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그것과 함께 김정은이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라는 지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연장선상에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면서 그걸 자기들의 도발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틀의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근데 이게 한두 발이 아니라 10발 넘게, 10여 발 넘게 이제 무더기로 쏘았단 말이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력 중에 가장 김정은이 우려하고 또 마음속으로부터 동경하는 전력이 바로 F-35 스텔스 전투기거든요. 이 스텔스 전투기는 북한의 방공망에 걸리지 않고 북한 지휘부, 평양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의 공군 전투기에 탑재되어 있는 벙커버스터 탄 같은 경우는 군사분계선 넘지 않고도 그냥 방공망을 피해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훈련을 했다고 해서 북한에게 선제 공격하지 않거든요. 북한이 도발을 하면 응징을 하겠지만 어쨌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좌시할 수 없다. 우리도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한두 발 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10발을 무더기를 쏘면서 우리도 이런 대응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무력 시위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쨌든 실패한 이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죠. 그렇다면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계속되는 연습의 연장선상이라고 봐도 좀 되겠습니까? 물론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을 해서 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이걸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오늘 발사한 것들은 모두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김정은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2019년부터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단거리 미사일은 대한민국을 타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 끊임없이 다니면서 전술 핵 탑재 훈련을 직접 지도를 했고 작년 연말부터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다. 그리고 제1회적 주적이다. 그리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초토화하겠다. 이렇게 해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든 핵 탄두를 탑재해서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은 북한은 당장 이어서 정찰위성 발사를 이어가기는 어렵겠지만 물리적으로 그러나 이제 준비가 되면 김정은이 공언한 대로 금년 중에 3기를 발사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발사는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오물풍선과 관련된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네. 북한이 이제 보낸 오물풍선이 260여 개나 발견이 됐는데 발견된 지역도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뭐 서울 도심을 비롯해서 전북과 경북까지 지금 거의 우리나라 전역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쓰레기나 오물을 넣어서 이제 발사를 했고 상당히 이제 대량으로 보냈단 말이죠. 네.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2016년에 북한이 오물을 담은 이 대남 전단을 살포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차량이라든지 또는 가옥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박근혜 정부 당시였었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와 차이점은 양이 많고 광범위하게 이번에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전단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오물, 심지어는 분변까지 네. 들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2016년과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그때와 지금과 다르지 않은 점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 이 대북 전단에 대한 반발 그리고 특히 앞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북한 정권으로서는 우리 국민들을 피곤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과 우리 여론이 왜 북한의 이런 행동을 불러일으킬 행동을 정부가 좌시하고 있느냐? 왜 단체들은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여론을 악화시키고 그 비난의 화살이 정부로 또는 전단을 날리는 단체로 가게 만들어가지고 이 자체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또 있고요. 예. 한 가지는 결국은 김정은이 경로에 있으니까 김정은에게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과연 그렇다면 그런 효과를 북한이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김정은을 좀 위로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을 자극을 해서 우리 단체들이 그런 조치를 북한 주민들이 알 권리를 채워주고 그들의 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우리 국민들이 그걸 비난하고 못하게 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명분으로 삼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남측에서 날려보낸 대북 정단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오물 등을 통해서 대남으로 날려보냈단 말이에요. 우리 측에서 대북으로 보낼 때 그렇다면 이런 쓰레기나 오물 같은 것을 담아서 보낸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런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북한이 이제 보면 우리 북한 이탈 주민, 한국으로 넘어오신 이분들을 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쓰레기 또는 오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건 북한이 굉장히 자가당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땅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책임은 자기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그 내용들이 쓰레기와 오물같이 느껴지겠죠. 왜냐하면 사실은요 주민들에게는 귀한 겁니다. 달러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남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USB가 들어가 있죠. 예. 라면이 있죠. 쌀이 있죠. 북한 주민들은 그걸 발견하면 아무리 하지 마라 그래도 주민들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정권 입장에서는 김정은 정권과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물과 쓰레기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측이 북측에게 그렇게 보낸 일은 결코 없다. 그것을 북한은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요 그렇게 하면 김정은과 김여정이 스스로가 나는 쓰레기와 오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광범위하게 그리고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봤는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자동 폭파 타이머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있었다는 것은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뭐 터뜨리겠다라고 그런 의도를 좀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그 전단을 살포하는 그 기구에는 예, 기본적으로 이 수소를 담은 풍선이 있고 예. 끈이 달려 있고 거기에 이제 타이머가 붙어 있죠. 네. 그리고 밑에 주머니에 이제 전단이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게 돼 있는데 네. 그 모든 260여 개가 다 타이머가 달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타이머가 달려 있다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터져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엔 광범위하게 다 날아갔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동력 장치는 또 없었다고 하던데. 동력은 있을 수가 없죠. 그건 기본적으로 기구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는 네. 거니까요. 그래서 보통 그 날릴 때 북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부는 그 타이밍에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는 멀리 날아갔을 것이고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타이머를 붙였다는 건 우리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떨어진 것들도 몇 개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타이머를 붙여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북한이 어쨌든 오물풍선을 날린 직후에 이 전파 교란도 시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도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또 GPS 전파 교란을 시도를 했는데 네. 이 전파 교란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은 북한은 우리 국민을 끊임없이 혼란 속에 빠뜨리고 힘들게 만드는 거죠. 피곤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북한이 왜 이렇게 피곤하게 정부가 만드는 거야?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북한 정권이 싫어하는 거 좀 하지 말지. 한미 훈련도 하지 말고 또 그 단체들이 못하게 좀 강제로 막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려면 오물도 보내고 이렇게 GPS를 교란을 해서 국민들이 힘들게 피곤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엊그저께 그걸 보낼 때도 그런 네. GPS 교란을 했고 이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전에도 GPS 교란을 여러 번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해서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 정부의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정책, 우리의 정책을 흔들어서 결국은 못하게 만드는데 앞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또 한 가지 생각을 한다면 김정은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우리 정부는 최근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했고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도 중국이 합의를 했단 말이죠. 이 동의를 해서 선언문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와 또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김정은으로서는 아마 신경이 쓰여질 것이고 그런 분위기를 흐트리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 낸 담화문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 풍선들을 주워 담아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해석을 하자면 그럼 앞으로도 이런 풍선들을 좀 지속적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말 그대로 해석하면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 군과 우리 당국도 그냥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이죠. 정말 명백한 만행이고 도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단체, 대북 단체들이 보내는 건 정말 북에서 오신 분들이 속아 살아왔기 때문에 북에 있는 친지와 가족과 지인들도 속아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분들이 정말 바른 이 사실을 알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충정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오물을 대대적으로 보낸 건 북한 당국이 한 거예요. 당국 차원에서 대남 심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국 차원에서 대북 심전을 할 수 있어요. 수단 많습니다. 지금 자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김여정이가 본인이 말한 대로 이걸 계속하게 된다면 우리는 김정은 정권이 정말 뼈 아파하는 조치 많이 있습니다. 그 조치들을 하나하나 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여정이 이걸 한다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 그 조치 등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군도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했고 유엔사에서도 지금 이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고 관련해서 뭐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미국 공화당 내에서는 자 지금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핵 우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일련의 국제사회에서의 반응이라든가 타국에서의 그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UNC가
발빠르게 조치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거든요. 충돌을 방지하려면 적대 행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명백히 적대 행위거든요. 충돌이 유발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오물이 담겨서 넘어왔지만 우리 이 군사분 계선을 넘어서 침투한 겁니다. 명백히 정전협정 위반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 공화당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는 한반도 상황을 유의 있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김정은이 뭐 군사정찰 위성이라고 하지만 그건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거든요. 한미가 동맹이지 않습니까? 동맹은 한국의 안보, 동맹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NCG가 출범을 했고 예.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가 일방적 확장 억제가 아니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확장 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한층 강화가 된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은 두 가지 접근입니다. 하나는 북한 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이 안보 차원이 있고 하나는 북한 핵을 내려놓게 만드는 비핵화, 비확산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를 위한 조치는 이 결국은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전술핵을 배치 안 한다든지 핵 공유를 안 하는 것은 결국은 비확산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는 결코 안 하겠다, 영원히 안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이 확장 억제만으로 과연 충분한가? 그렇다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에 미국 전술핵이 배치가 돼 있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토식 핵 공유를 한반도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된다. 안보를 위해서. 비확산이 어렵다면 안보라도 확고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결국 지금 핵 위협을 하고 있는 러시아도 지금 푸틴도 핵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도 그렇게 하고 이걸 상쇄시킬 수 있다. 오히려 이것이 비핵화, 다시 말해 비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